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배우 송승헌 씨 아시죠? 네, 저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분이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본인 건물을 팔아서 25억의 시세 차익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만큼 시세 차익을 냈을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송승헌 씨 부동산 매각공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의 숨겨진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이번에 송승헌 씨가 매각한 건물입니다. 지상 7층짜리 건물이에요. 유명 연예인들은 모든 것이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죠? 특히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서 얼마를 남겼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골 뉴스가 됩니다. 역시 송승헌 씨 이번에 종로 관철동에 있는 빌딩을 매각했습니다. 259억에. 자, 그런데 6년 만에 25억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투자 성공 6년 만에 역세권 빌딩 매각. 자, 여기 보면 25억을 남겼다고 하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다는 뉴스 기사인데 이게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뉴스 기사도 좀 요약을 해드리고 뉴스 기사 이면에 나타나지 않은 실제로 이 건물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받느냐 아니면 반대로 손해를 받느냐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건물에 대한 요약을 해드릴게요. 2018년 6월 송승헌 씨가 이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어디 있는 거냐? 종로구 종강역 근처에 있습니다. 관철동 젊은의 거리 위치한 이 건물인데 코너 자리에 있죠. 위치도 참 좋습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상업용 건물입니다. 자, 왼쪽 뉴스를 보면 2024년 4월 뉴스예요. 배우 송승헌 씨가 종강역에 있는 상가 건물을 270억에 내놨다. 아직 팔리진 않았고 내놨다라는 뉴스 기사예요. 그리고 작년 11월 이 기사가 나온 지 한 6개월 만에 팔린 거죠. 얼마에? 259억에. 내놓은 가격보다는 한 11억 정도 더 다운이 됐죠. 어쨌든 이 금액에 팔렸고 본인이 산 금액보다 25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 기사 아래쪽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세 또 대출이자를 제하고도 실질적인 차익이 10억대 중후반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얼핏 보면 꽤 성공적인 투자처럼 보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숨겨진 비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종물주의 건물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여기도 이런 게 나오죠. 건물주들의 행복지수 얼마나 될까? 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자, 나가는 비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세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아깝지만 내야 되고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자, 이런 건물 비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취득세 4.6%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235억에 4.6% 계산하면 취득세가 무려 10억 8,100만 원.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초기에 내는 비용인데 어마어마하죠. 금액이 클수록 취득세는 당연히 커집니다. 다시 돌려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깝죠. 그렇지만 내야 됩니다. 무려 10억 8,100만 원. 송승헌 씨도 이 건물을 사면서 이 금액을 낸 겁니다. 자, 두 번째 중개수수료. 이걸 무시하지 못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송승헌 씨는 이 건물을 매입할 때 중개수수를 냈겠죠. 그 당시 매입 금액이 235억. 요걸 계산해 보면 중개수수료는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샀을 때 중개수수료 냈으면 이거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팔 때도 중개수수료를 내야죠. 자, 얼마에 팔았죠? 259억 5천만 원. 중개수수료는 약 2억 3천만 원. 살 때 중개수수료 2억 1천. 매각 시 약 2억 3천. 네, 합치면 중개수수료만 4억 4천만 원. 네,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그냥 아깝지만 버리는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출이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출 받고 이자를 못 내서 힘들어하고 있죠. 심지어 이것 때문에 경매로 지금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송승헌 씨는 이 건물을 매입할 때 약 130억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금리 5%로 계산해 보면 1년 이자가 6억 5천만 원이죠. 6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6년간 대출이자 약 39억 원. 네, 어마어마하죠. 대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걸 내가 메꾸지 못하면 임대 수익으로 메꾸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대출이자 6년간 39억 원 나갔습니다. 자, 재산세 볼까요? 종부세, 재산세 여러 가지 있지만 재산세 요것만 보겠습니다. 8천만 원. 그냥 대략 8천만 원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6년간 4억 8천. 자, 건물 유지 보수 비용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꽤 오래된 건물인데 리모델링한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건물을 파는 분들은 건물에 좀 하자가 있어도 고치진 않죠. 그래서 이런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초기에
유지 보수 비용으로 꽤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분이 매입한 금액의 0.2% 정도 연, 그러면 4,700만 원, 6년간 2억 8천만 원. 건물의 상태, 초기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거보다 더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억 8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개수수료. 왜 중개수료가 또 나오죠? 아까 그건 살 때, 팔 때고 이걸 6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여기 있는 임차인들이 나가는 분이 있고 또 그럼 새로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 6년간 그냥 보수적으로 6천만 원만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런 건물 갖고 있으면 세무사 분도 있어야 되고 또 법무사, 또 법무 비용이 들어가죠. 6년간 한 3천만 원만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 양도세. 송승헌 씨는 이걸 법인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25억 차익이죠. 약 6억 정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인으로 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면 양도세 내고도 뭐 한 19억 정도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법인 돈이잖아요. 이걸 또 송승헌 씨가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배당 또는 급여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또 세금이 나가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절반 정도가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임대소득세, 기타 비용. 이걸 무시 못해요. 자, 임대해서 내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자, 이 건물 235억에 매입했는데 3.5%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넉넉하게. 실제로 제가 보기엔 2%대 초반일 거라 봅니다. 어찌됐든 235억에 투자 수익률 3.5% 보면 8억 2천. 6년간 49억. 자, 요거에 대한 세금 편의상 25% 적용했습니다. 약 14억. 자, 그리고 이런 건물을 갖고 있으면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 약 6억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기타 비용 합쳐서 20억 정도는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9가지 비용,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냥 눈에 띄는 것만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비용만 합쳐보면 무려 88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사게 되면 팔 때 내가 만약에 100억에 사서 120억에 팔면 20억 자본 차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자, 이 소득 말고 또 뭐가 있죠? 이 건물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여기서는 월세, 임대 소득도 수익이죠. 그러면 송승헌 씨가 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본 차익 아까 나왔고 임대 소득은 얼마나 벌었을까 한번 계산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총 수익 대비 비용을 빼고 얼마 남았는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각 차익입니다. 송승헌 씨가 이 건물을 얼마에 샀다 그랬죠? 2018년도에 235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259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매각 차익이 무려 24억 5천만 원. 이거만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 수익이 있죠. 임대 수익. 자, 여기 보시면 인기 폭발했던 종로 젊음의 거리. 송승헌 씨 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에. 상가들 요즘 줄지어 폐업. 자, 여기 임차인들이 이렇게 폐업을 하면 공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실률 10%만 봐도 수익률은 크게 떨어지죠. 또 예전만큼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좀 깎아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종로에 있는 건물들 평균 수익률이 2%대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후하게 쳐봤습니다. 3.5%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235억에 대한 임대 수익 연 8억 2천만 원. 6년간 보유했으니까 8억 2천을 6년 동안 계산하면 약 49억. 네. 임대 수익으로 6년간 49억을 번 거죠. 세금 제하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 수익은 자본 차익과 임대 소득을 합치면 되죠. 팔아서 남긴 차익 24억 5천, 6년간 임대 소득 49억, 합치면 73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엄청나게 팔아서 차익 남기고 보유 중에 임대 소득 엄청나게 벌고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익이 있으면 비용도 있죠. 자,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좋지만 비용이 훨씬 크면 어떻게 되죠? 네, 적자입니다. 이 건물을 사고 보유하고 팔 때 생긴 비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였죠? 아까 88억 7천만 원. 그러면 요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되겠죠. 총 수익이 73억 5천. 총 비용은 88억 7천. 15억 2천만 원. 마이너스죠. 15억 20억을 번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현실은 15억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뉴스 기사에서는 25억 차익을 남겨서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네, 실패한 투자죠. 마이너스 15억. 이거보다 훨씬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송승헌 씨의 종강역 빌딩 투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시세 차이 그리고 실제 수익. 좀 전에 보셨듯이 실제로 언론 기사에 나온 25억 시세 차이, 또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오히려 15억 이상의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두 번째, 숨겨진 비용의 중요성. 자, 이번 거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사고 팔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내가 살 때 내는 다양한 취득세와 같은, 또 중개수수료 같은 비용들, 또 팔 때 양도세, 중개수수료, 또 내가 갖고 있을 때 내는 다양한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모르고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대 수익의 역할. 대출 금리 지금 4%, 5%, 6%인데 수익률은 2%, 3%면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이자를 못 내죠. 이렇게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드시 초보 투자자분들은요, 이 3번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가 여기서 나오는 보수적으로 받는 월세 수익이 높은 대출 금리를 충분히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번 송승헌 씨 건물 매각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많다는 걸 알게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시세 차익 요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죠? 다양한 비용, 세금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 다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이자 부담 위험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보 투자자는 반드시 내가 여기서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도 좀 많이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높아질 때도 고려를 해야 되죠. 또 내가 지금 임대 수익을 월 500 벌고 있는데 경기에 따라서 또 공실이 생기면 500이 아니라 400, 300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은 보수적으로, 또 대출은 여유 있게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임대 수익은 비용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까 보셨죠?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예상치 못한 다양한 추가 비용 고려해야. 제가 여기 말씀드리지 않은 것 외에도 다양한 세금, 다양한 또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송승헌 씨의 이번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이 겉으로는 25억 정도 남았는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자, 이분이 지금 건물주입니다. 지갑이 텅 비었죠? 지금 이런 건물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 항상 숨겨진 비용들이 있다는 거. 자, 오늘 사례처럼요, 모든 요소를 꼼꼼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배우 송승헌 씨 건물 매각 사례를 통해서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처럼 보이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여러분도 이런 건물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